존경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저는 기호 1번 박선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달산동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안아파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안아파트를 볼 때마다 참으로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은 전자파를 내보낼지도 모르는데 2021년 4월 허가를 내줬습니다. 당시 법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만 15만 4천 볼트의 전압이 들어가는 특고압 데이터 센터, 갈산 지역 주민들은 그곳에서 일하는 분도 없습니다. 그 큰 건물에 50명 근무한다고 하는데 온통 전자파 덩어리, 바로 그것을 허가를 해줬다면 그 이후에 전자파 위에 차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바로 이 앞에 있는 홍영표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었죠. 그 사무실에서 조금 나와서 보면 저쪽 데이터 센터 보입니다. 그곳에서 특고압 데이터 센터에서 전자파가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산 전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상당 부분 사용하게 돼서 우리 갈산 지역 부평 국가산단에 공급해야 될 전기 충분치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주민 50명도 안 되는 전체 고용 인원이 50명이기 때문에 갈산 지역 우리 동네 사람 일자리 거의 없고 오로지 전기 전자파 덩어리 데이터 센터를 갖다 놓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안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공사를 중단하고 위해 전자파 차단 확실한 방법 세워놓고 공사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방법을 취해야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데이터 센터 완공돼도 가동시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위해 확실하게 제거될 때까지 공사가 완공돼도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검단에 순살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었는데 철근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몇천억 들어서 다 때려 부숩니다. 왜? 주민 안전 때문에 때려 부수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단 5, 60명의 직원이 일하고 우리 갈산동 주민은 거의 일하지도 않는데 우리 갈산동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상당량을 쓰면서 고용 창출도 없이 전자파만 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차단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갈산동 주민 여러분, 부평 시민 여러분, 우리 갈산 1동, 2동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갈산동 주민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사업 빨리 가게 해달라고. 왜 속이 안 터지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산 전부를 다 털어넣어서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그 사업이 지연되고 지체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우리 재산은 묶여 있고 도대체 그것을 쓸 수도 없는 상황으로 5년 10년이 간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이 효율적으로 조속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사업 단지별로 서로 분양할 때 경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분양률을 높여야 되어 있습니다. 분양률이 높아야 그 조합에 수익이 납니다. 분양률이 높아야 분담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분양률이 높지 않고 계속 사업이 지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지어 초과 분담금까지 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도대체 내 재산, 내 땅 넣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했는데 이것이 손해가 되고 애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산 1동, 2동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의 뜻을 함께 모아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행정 법률 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구청도 들어오고 우리 민간 사업자 그리고 조합원도 참여하고 부동산 전문가도 함께 머리를 맞대서 우리 갈산 1, 2동 전체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단지별로, 구획별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제값받고 분양을 성공시켜서 우리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갈산 1, 2동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갈산 주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굴포천이 있습니다. 굴포천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평화롭고 아늑한 주거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굴포천 더욱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친수공간으로 더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부평구청 부근에서 항상 오수가 폐수와 섞여서 우수와 오수가 섞여서 냄새나는 문제 지난 15년 동안 질질 끌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동안 국회의원은 뭐 했습니까? 국회의원 14년 하면서 도대체 그거 15년 17년 된 문제 아직도 해결 못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굴포천이 부천 쪽으로 가면 수심이 얕아져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 문제 다 해결해야 됩니다. 굴포천을 깨끗하게 진수공간으로 만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도움이 되고 굴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갈산 2동 주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아늑한 주거지로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갈산 1동에도 갈산천과 아울러 우리 굴포천이 같이 깨끗하게 개발됨으로써 진수공간 속에서 우리가 쾌적하게 살고 우리 아파트 가격도 유지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쾌적하고 늘 밝고 늘 행복한 갈산동 여러분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갈산동 주민 여러분, 우리 곁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GM 자동차 공장 부평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차종을 딱 한 종류만 생산하고 있는데 부평 공장에 대해서 GM 본사에서 미래차 전기차를 생산하겠다 투자하겠다 하더니 3월 8일 취소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부평 임직원과 함께 풀겠습니다. GM 노동자, GM에 있는 경영진, 한국 GM 경영진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결정이 GM의 부평 공장의 투자를 취소한 그 결정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후보를 고려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한다면 올 여름부터 다시 미래차 생산 기지로 부평 공장, 한국 GM 공장이 아시아 시장을 향해 펼쳐나갈 수 있도록 GM 본사까지 찾아가서 협상하겠습니다. 저는 국제협상 전문가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6자회담에서 합의문을 3개나 도출했던 북한 핵 전문가이며 국제협상 전문가입니다. 한미 FTA 추진할 때에 미국 정부와 협상했었습니다. 여러분, UN 녹색 기후 기금을 인천 송도로 유치할 때 중국 정부,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송도에 UN 녹색 기후 기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하이 총영사로서 우리 교민을 보호하고 우리 기업을 지원했던 것처럼 한국 GM 부평 공장이 계속 우리 곁에 있어서 더 좋은 일자리로 더 좋은 경제적 기반으로
우리 부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평 GM공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전천동, 잘 사는 갈산동, 잘 사는 부평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부평 주민 여러분, 갈산동 주민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갔는데,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단 2년 만에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단 2년 만에 민주주의는 파괴되었습니다. 검찰 독재가 판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 돈 있으면 풀려나고 힘없는 사람 느닷없이 감옥에 가는 이런 검찰 독재 정권 끝장내야 되겠습니다. 독점 재벌 대기업만 생각하고 언론 탄압 일삼는 이러한 독재 정권 용서하지 맙시다. 민생 경제, 민생 국가 이익,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정책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 민주당이 민생 법안을 만들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거부권 행사합니다. 아니, 국민 다수가 잘 살게 하자, 세금 줄이자, 복지 늘리자, 교육개혁에 더 많은 돈 투자하자, 연구개발 자금 늘리자, 그러한 민생 법안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국민들 더 잘 살게 하자는 민생 법안에 거부권 행사합니까? 어떻게 자기 부인 주가 조작 특검법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거부권 행사합니까?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아들도 특검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이광재도 특검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할 때 현대가 개입했다고 해서 특검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의 주가 조작, 그것을 자기 힘으로 막는 그런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정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중산층 서민 경제 살리자, 민생 경제 살리자,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1인당 25만원 지급하자, 1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그것을 지역 화폐로 쓸 수 있게 해서 우리 자영업 좀 살리자. 코로나 이후 우리 자영업 매출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우리 자영업 힘듭니다. 자영업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이들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책자금 대폭 확충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가 빌려줬던 거 만기됐다고 막 다시 끌어당겨서 은행으로 돌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기가 돌아왔으면 우리 자영업자가 빌린 돈 수수료 없이 만기 상환 연장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 감세하면서 왜 서민들은 계속 또박또박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로 세금 다 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근로과표 기준을 상향시켜서 우리도 세금 깎자. 우리 중산층 서민도 세금 좀 덜 냅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올라서 얼마나 힘듭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 낮춥시다.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금리 낮춰서 다달이 나가는 우리 금리 이자 낮춰서 다음은 10만원 20만원이라도 우리 자식들 우리 아이들 학원비라도 댑시다.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너무 많습니다. 5대 시중은행이 돈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 돈입니까? 다 우리 서민들 돈입니다. 여러분 돈입니다. 제 돈입니다. 주택자금 대출 금리 낮춥시다. 앞으로 국회가 구성되면 모든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낮춰서 우리 지갑 좀 챙깁시다. 금융부담 낮춥시다. 그리고
우리도 근로소득세 좀 덜 냅시다. 왜 부자는 세금 깎아주고 근로소득세는 칼같이 또박또박 원천징수해서 뜯어갑니까? 안 되죠. 부자 법인세 이미 낸 것까지 되돌려 환급시켜주지 않습니까? 왜 부자 감세해서 법인세는 환급해주면서 이미 낸 것까지 되돌려주면서 왜 우리 서민들 세금은 원천징수해서 월급날 내 통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뜯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세금도 깎아야 합니다. 부자 감세하지 말고 서민 감세하세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지난 2년 동안 윤석열이 하는지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당의 이름이 국민의힘입니까? 국민들을 힘으로 짓밟겠다는 뜻 아닙니까? 국민을 도와주겠다, 민주주의 하겠다, 이런 정당이 아니고 국민의 국민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이런 집권당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심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심전심 한마음 똑같습니다. 심판하자. 바꾸자. 기호 1번 찍자. 우리 모두 다 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정권 심판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4월 5일 6일 사전투표에서 1번 찍으십시오. 4월 10일 본투표에서 1번 찍으십시오. 그것이 심판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기호 1번 찍으면 나라가 달라집니다. 기호 1번 찍으면 4월 11일부터 우리는 웃을 것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그 희망으로 우리 부평 더 잘 살게 만들겠습니다. 캠프마켓 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병대 부지가 돌아옵니다. 제3보급단 17만 5천 평에서 18만 평에 달하는 그 땅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빨리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영공원까지 합쳐서 약 50여만 평에 달하는 새로운 땅이 우리 부평에 들어옵니다. 부평 갑을 합쳐서 1000만 평이 안 됩니다. 거기에 50만 평이라면 약 5%에 달하는 새로운 땅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경제, 산업, 문화, 역사, 미래, 생태공원과 새로운 산업단지를 집어넣어서 일자리가 새롭게 나오고 어른과 아이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어울리는 공원도 생기고 적절한 정도의 좋은 아파트도 넣고 도서관도 넣고 병원도 넣어서 정말로 잘 사는 부평, 완전히 새로워진 부평,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부평, 행복한 부평 우리 모두 만듭시다. 여러분, 우리 부평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속도로에 갇혀있고 지하철, 철도에 갇혀 있습니다. 지하철을 지하하고 경인 고속도로를 지하하면 우리 부평의 좌우가 다 트입니다. 새로운 공간이 됩니다. 경인 고속도로 지하하고 경인 지하철 만들어서 완전하게 툭 트인 부평, 그 공간에 공원 집어넣고 곳곳에 상업시설 대규모로 집어넣어서 완전히 잘 사는 부평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분당이나 판교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부평 IC 타면 서울 여의도까지 이제 28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부평 IC에서 차가 막히지 않을 경우 신월 여의 지하도 타면 28분, 29분이면 서울 들어갑니다. 서울에 가장 가까운 우리 인천 부평, 우리 부평이 인천 경제를 이끌 것입니다. 경제 수도 인천의 경제 바로 우리 부평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부평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인물, 능력 있는 이 박선원이 해결해 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저를 청와대에 5년 동안 데리고 일시켰겠습니까? 일 잘하기 때문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상하이 총영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가정보원 1차장 해외 담당 일을 맡겼겠습니까? 일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믿을만하기에 청와대에서 5년 대통령이 가까이 두고 일시켰고, 믿을만하기에 국가정보원을 개혁시키고 차관급으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시켰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국제협력투자유치 특보로 인천의 발전계획, 장기발전계획 함께 고민했습니다. 부채에 시달리던 인천의 미단시티 개발 주식회사, 제가 1년 4개월 만에 180억 밖에 되지 않은 매출 계약을 3,500억 어치 팔았습니다. 송도에 유엔 녹색기후기금 유치할 때 함께 뛰었습니다. 중국 정부,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미국 정부와 중국이 동의하는 조건 하에 베를린하고 싸워서 베를린을 이기고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이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저는 그러한 능력과 실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능력으로 실적으로 보고하고 결과로서 갖다 바치겠습니다. 새로운 부평, 더 나은 부평,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합시다. 반드시 바꿉시다. 기호 1번 찍읍시다. 새로운 부평 함께 만듭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부평, 새로운 박선원이 여러분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심판하자, 바꾸자, 기호 1번 찍자, 새로운 부평, 행복한 부평 함께 만들자. 기호 1번 박선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